자, 오늘 공부할 단어는 삼각함수입니다. 여러분들 수원 단원에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단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삼각함수 그냥 보기에도 조금 어렵게 생겼어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니 그리고 우리가 보통 다루지 않던 각에 대해서 다루는 단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삼각함수 단원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우리 나만의 정의대로 새롭게 한번 삼각함수 각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정의해 볼 거고요. 그 다른 관점이 더 어렵게 가자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기본에 충실한 원리에 대한 관점으로 정의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정의에 따라서 원리대로 공부하면 그 삼각함수 여러분이 앞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서 훨씬 쉬워지겠다. 수많은 삼각함수 관련된 공식들, 성질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표현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함수 뜻부터 시작을 하면요. 삼각함수는 기본적으로 각에 대한 얘기고요. 각도에 대한 함수가 되겠고, 그래서 그 성질이 기하적인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각도를 나타내는 기하의 핵심 도형은 역시나 원이 되겠죠. 삼각함수는 원을 그려가면서 공부하는 단원이다 라는 거 확실히 기억을 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공부하실 내용들 꼭 따라서 그려가면서 그 성질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려서 이해해 보는 것으로, 그 다음에 그래프를 다시 한번 공부해 보는 것으로 순서를 공부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각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삼각함수 이전에 얘기해 볼 부분이 있겠네요. 우리 각의 크기를 표현할 때 기존에 60도법 이라는 거 사용했었고요. 그것을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호도법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그 이전에 각의 크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야겠네요.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 30도라는 각은 두 선분 사이에 벌어진 정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위아래 선분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가. 그러나 이제 고등 과정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30도라는 것은요, 기준선을 기준으로 얼만큼 회전했는가에 대한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회전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회전량. 그래서 회전한다는 것은 우리 기준을 정하고 방향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선을 시초선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움직인 이 선을 동경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고등 과정에서 각도는 시초선에서 동경까지 얼마나 회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각의 크기가 새롭게 정의되었고, 이에 따라서 일반각이라는 것에 대해 얘기해 볼 겁니다. 일반각은 하나의 동경이 나타내는 여러 각을 의미해요. 하나의 동경이 나타내는 여러 개의 각. 무슨 얘기인가요? 이 동경이 왜 여러 개의 각을 나타내나요?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우리 일반적으로 동경을, 시초선을 x로 보통 좌표로 많이 표시하고요. 동경을 p로, 그리고 원점을 o로 많이 표시합니다. 자, 그때 이 P가 나타내는, 동경 P가 나타내는 각도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30도라는 각도가 있다고 해보죠. 30도라는 각도, 이 사이가 30도다 라고 했을 때 30도는 그냥 30도도 있지만 회전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한 바퀴 돌아서 온 P도 한 바퀴 돌아서 30도 더 움직인 P도 같은 동경을 나타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도를 나타내는 각은 예를 들면 360도, 한 바퀴 돌아서 30도일 수도 있고요. 두 바퀴 돌아서 720도 더하기 30도라는 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돌아도 됩니다. 거꾸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30도로 움직인다. 마이너스 360도
더하기 30도로 표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하기에 따라 수많은 각의 표현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동경이 나타내는 여러 각, 주기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한 바퀴 돌면 다시 원래 자리로 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각을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반각이라는 것은 360도에 곱하기 n 몇 번 회전을 한 뒤에 30도를 움직인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표시 방법을 일반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각의 크기를 표현하는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요. 호도법이라고 하고요. 라디안이라는 단위로 표현합니다. 호도법이라는 것은 각을 바라보는 우리의 새로운 관점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기존에 우리 60도법, 한 바퀴를 360도로 하는 60도 법에서 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호도법으로 표현을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정의를 한번 알아보면요. 호의 길이로, 호도법, 호의 길이로 각도를 표현한다.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호의 길이로 각도를 표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각도기로 각을 재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초등학생 때 각도기로 각을 재게 되면 각도기를 여기 놓고 이 호에 표시된 숫자를 보고 중심각을 찾는 거거든요. 그렇죠? 호에 표시된 숫자를 보고 중심각을 찾아. 호의 길이로 중심각을 찾는 거 이미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의 길이로 각도를 표현하는 호도법이라는 거. 여기서 조금 더 나만의 정리로 들어가 보죠. 나만의 정의로 호의 길이로 각도를 표현할 건데 어떤 호냐? 단위원을 사용할 겁니다. 단위원. 단위원이라고 하면 반지름이 1인 원을 얘기하고요. 반지름이 1인 단위원에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면 하나만 정확히 할 줄 알면 반지름이 더 늘어난 다른 원, 반지름이 더 작은 원, 반지름이 얼마가 되건 간에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단위원에서 설명 가능하다면 모두 설명 가능하다. 자, 그래서 단위원의 호를 그려볼게요. 반지름이 1인 호가 되겠고 이때 호의 길이로 중심각을 나타낸다. 호의 길이가 세타일 때 그때의 중심각을 세타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채꼴이니까 반지름 1 호의 길이가 2배가 된다면 호의 길이가 2세타가 된다면 중심각의 크기도 2세타가 되나요? 맞습니다.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성질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중심각의 크기로 호의 길이로 중심각의 크기를 표현하는 이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하고요. 중심각의 크기가 호의 길이가 중심각의 크기가 된다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이걸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 45도라는 각도 60분법으로 표현된 각도인데 이걸 호도법으로 한번 바꿔서 표현해 보자. 일단 단위원을 그리셔야겠습니다. 단위원. 단위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고요. 45도를 한번 표현해 보자 하는 건데 일단 단위원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전체 원주의 둘레 원주가 2파이가 되겠고요. 그 원주의 반, 이 위쪽의 반은 파이가 되겠네. 거기서 반을 자르면요. 여기 둘레, 이 부채꼴의 둘레는 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타냈을 때 우리 60분법과 비교해보면 전체 호의 길이, 전체 원의 둘레 2파이라는 게 360도를 나타내게 되겠고
파이 반원의 호의 길이니까 파이는 180도를 나타내고 2분의 파이는 그의 반 90도를 나타내게 되네요. 진짜 4분의 1 조각은 90도예요. 여기서 한 번 더 자르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반 45도는 4분의 파이가 되겠다. 직접 그려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45도는 4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한번 해볼까요? 2분의 3파이. 이번에 호도법으로 나타내는 중심각을 한번 60번법으로 표현해 보겠다. 마찬가지로 단위원을 그리고요. 2분의 3파이라고 하면 우리 파이가 반이고 2분의 3파이면 4파이, 2파이 원의 둘레가 전체가 2파인데 2파이에서 2분의 1파이가 빠진 형태네요. 전체 2파이에서 2분의 1파이가 빠진 이렇게 생긴 조각이 2분의 3파이를 나타내게 되고 이 4분의 1 조각이 2분의 파이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럼 2분의 3파이는 270도 적어볼 수 있겠습니다. 단위원을 통해서 또 60도도 한번 해볼까요? 60도. 이번에 호도법으로 다시 한번 단위원을 그리고 60도라는 것은 이 반원의 호의 길이가 파이이니까요. 이 파이를 3분의 1 조각으로 세 조각을 내면 이 각각의 호의 길이가 3분의 파이가 되겠네. 그게 정삼각형을 그리겠죠. 정삼각형. 그래서 정삼각형의 한 중심각의 크기가 60도인 것이고 그때 호의 길이가 3분의 파이가 되는군요. 60도는 3분의 파이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을 그려서 직접 그 각도를 알아본다. 호의 길이가 의미하는 그 중심각을 알아보는 것. 호의 길이가 의미하는 그 중심각을 알아보는 것. 이게 호도법을 단위원의 원리대로 표현해 본 것이고요.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연습하시게 되면 여러분 책에 나오는 공식들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다. 이항하면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다. 하는 이 공식들이 공식을 외워서 아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서 원리를 아는 것. 이것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공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그려보고 직관적으로 그림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것보다는 덜 중요한 공식인 거예요. 다시 한번 45도를 공식대로 해보죠. 45도는 45 곱하기 1도니까 45 곱하기 180분의 파이 되겠고요. 라디안. 그럼 약분해서 4분의 파이 라디안 되겠죠.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공식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이 또한 단위원을 통해서 그려볼 수 있겠다. 단위원에서 이 반원 위에 반원을 나타내는 호의 길이가 반 전체 2파이 반은 파이 그렇죠? 그랬을 때 이 1도를 나타내는 동경 그때 호의 길이를 얼마라고 할 건가? 중심각이 180도일 때 호의 길이가 파이예요.
그럼 1도일 때는 180분의 파이 계산해서 구할 수 있겠다. 전체 중심각이 180도일 때 파이예요. 1도일 때 180분의 파이. 이렇게 호의 길이 그대로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 그래서 이 공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할 수 있게 되면 이게 더 큰 가치를 띠는 거고요. 공식을 단순히 외워서 적용하는 건 훨씬 덜 중요하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해 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부채꼴에 관한 공식들이 있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 그리고 넓이에 관한 공식이 있겠네요. 이 또한 부채꼴,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보는 겁니다. 단위원의 부채꼴, 중심각이 세타니까 호의 길이도 세타인 부채꼴을 생각해 보고요. 이걸 이제 일반적인 각 길이로 확장해서 반지름이 r인 부채꼴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두 부채꼴은 서로 닮음이겠습니다.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은 닮은 도형이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만 그대로 r배 되었다. 닮은 도형이니까 중심각의 크기는 같고요. 호의 길이가 그대로 r 세타 되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호의 길이 l은 r 세타 할 수 있겠습니다. l은 r 세타. 그럼 이 부채꼴의 넓이는요? 넓이 s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이 전체 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이니까 거기에 360도분의 세타 하면 될 건데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파이 r 제곱 곱하기 2파이 분의 세타가 되니까 약분되고 2분의 1 r 제곱 세타만 남는군요. 넓이의 공식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리고 이 공식에서 우리 R세타의 값이 L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있는 R세타 L로 고쳐볼 수 있겠죠. 2분의 1 RL 이라는 공식으로도 유도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공식의 이 도출 과정, 유도 과정에서 사용된 닮음의 원리를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공식 외우는 건 단순해요. 외울 필요조차 사실 없습니다. 원을 그려서 설명할 수 있으면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다. 내가 설명할 때 필요했던 그 원리들, 그 발상들이 훨씬 더 중요하겠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삼각함수 공부해 볼 건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삼각함수의 뜻, 삼각함수 단원의 원리라고 하면 모두 결국엔 원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결국엔 원으로 귀결된다. 원의 중심을 두고요. 나만의 정의 다시 한번 해보죠. 우리 중요한 건 단위원이라고 했어요. 단위원에서 동경 P에 대해 점 P죠.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 그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할 때의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으로 확인해 보죠. 단위원 삼각함수니까 이제는 좌표 평면 위에 원을 그려볼게요.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이고요. 이때 위의 점 P에서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 세타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각 세타로부터 점 P의 위치를 정하게 되고요. 점 P는 x, y고
이 x가 바로 코사인 세타가 되겠다. y가 바로 사인 세타가 되겠다. 탄젠트는 x분의 y죠. 기울기를 나타낸다. 이 내용 그림으로 확인해 봅니다. 그림으로. 자, x값 빨간색 선이 x값이 되겠고요. y값 파란색 선이 y값이 되겠습니다. 우리 단위 원이니까 이 반지름의 길이도 역시 1이고요. 1분의 x 이게 코사인이네요. 1분의 x 코사인 세타가 x구나. 사인 세타는 1분의 y구나.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기울기를 의미하게 되네요. 단위 원에서부터 삼각 b의 값을 구해본 거예요. 이 그림 그리는 거. 우리 직각삼각형으로부터 삼각 b를 정의하던 것에서 이제는 원에서 반지름이 1일 때 단위 원에서부터 출발해서 삼각 b를 정의하게 된다.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확인해 봅시다. 6분의 파이요. 중심각이 6분의 파이일 때 6분의 파이라는 건 우리 파이가 180도인 거 확인했으니까 30도로 바로 고쳐줄 수도 있겠습니다. 30도일 때 다시 한번 그림. 단위 원이고요. 30도라는 것은 180도 6분의 파이 3등분 했다. 이 각도가 되겠네. 미안합니다. 180도가 아니라 90도를 3등분 한 거죠. 이렇게 되겠네. 이 각도가 세타. 이때 호의 길이도 역시 세타. 라고 했을 때 삼각비의 값을 구해보죠. 이 점이 P가 되고요. P. X좌표가 코사인, Y좌표가 사인 세타라고 했습니다. 이 X좌표가 2분의 루트 3이 된다. Y좌표가 2분의 1이 된다 하는 거 이미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코사인 6분의 파이의 값, 사인 6분의 파이의 값. 어떻게 하면 쉽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기하적으로 받아들여서 여기에 보이지 않는 정삼각형을 그려서 이 도움을 받아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이 되겠죠. 정삼각형의 높이와 이 밑변의 길이 반 이용하면 여러분 사인 코사인 값 쉽게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탄젠트 값은요? 탄젠트 6분의 파이의 값은 x값분의 y값 기울기와 같으니까 루트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림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하나만 더 6분의 7파이의 값을 한번 알아보죠. 60분법으로 고치면 210도죠. 근데 이제는 60분법으로 고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려서 확인을 하게 되면 그려서 단위 원의 성질에서부터 확인을 하게 되면 60분법으로 고치지 않아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단위원을 잘 그리고 6분의 7파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네요.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이만큼이 파이. 이만큼이 파이니까 거기에서 6분의 파이만큼만 더 움직이면 되겠죠. 3분의 1. 이렇게 6분의 7파이가 완성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때의 동정 P의 좌표 어떻게 되겠나요? 이 P라는 것은 아까 위에서 그렸던 6분의 7파이, 중심각이 6분의 7파이일 때의 P와 정확히 합동인 삼각형이 만들어지면서
반대에 있는 모양이네요. 이 P는 X좌표가 반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Y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고, 탄젠트는 탄젠트 6분의 7파이는요 코사인분의 사인 x분의 y 해서 바로 루트 3분의 1 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 이 기울기가, 탄젠트는 기울기라고 했죠? 기울기가 아까랑 변하지 않았어요. 같은 직선상에 있습니다. 여전히 얘는 변하지 않고 루트 3분의 1이겠다. 이렇게 구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단위원을 그려서 적용되는 기하의 원리, 대칭 이동, 원점 대칭이냐, 아니면 평행 이동했냐, 회전 이동했냐, y축 대칭이냐, x축 대칭이냐, 원점 대칭이냐, 회전 이동을 했냐, 이 기하의 원리로 우리가 단위 원에서부터 삼각비의 값을 모두 찾아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라는 것들이 너무 명확해집니다. 우리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공식처럼 외우기도 하지만 단위원 그려서 설명해 보면 이 점 P의 좌표가 X좌표가 코사인, Y좌표가 사인이죠. 근데 이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나요? 반지름이 1인 원의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에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에요. 너무도 당연한 거고요. 탄젠트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코사인의 값이 X값, 사인의 값이 Y값, X분의 Y로 탄젠트 기울기 구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됩니다. 이거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위원 그려가면서 삼각비의 값을 확인하는 이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전혀 공식 암기가 필요가 없다. 너무 당연한 성질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외우시는 거죠? 얼싸안고 하면서 여러분들 사분면에 따라 부호 달라지는 거 외우신 적 있을까요? 사분면에 따라 바뀌는 부호. 이 역시 우리가 단위원 그려서 확인하게 되면 전혀 외울 필요가 없구나. 1사분면 2의 점입니다. X좌표가 코사인, Y좌표가 사인이라고 했어요. 코사인 양수, Y좌표 사인 양수, 기울기, 탄젠트 역시 양수죠. 2사분면이면 X좌표는 이제 음수가 되고요. Y좌표 양수고요. 탄젠트 기울기 이 방향이니까 음수.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올, 사인, 여기서는 기울기가 이렇게 되니까 탄젠트만 양수, 여기서는 이렇게 되니까 X좌표 코사인만 양수. 외웠던 거지만 그려보면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고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란 거예요. 이 점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X좌표, Y좌표에 대한 얘기니까 이 부호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 너무 당연한 사실이 되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 공식은 필요 없다 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삼각함수, 성질에 관한 공식들, 우리 뭐 보각공식, 음각공식 부르는 그 갖가지 공식들 전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단위원을 그려서 그림으로 해결할 거니까. 삼각함수의 원리, 단 한 가지 원리는 그림. 단위원을 통한 해결입니다. 단위원으로 모두 해결할 겁니다. 그래서 공식은 필요 없다. 원이고요. 나중에 그래프 할 때 공식은 필요 없다. 2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단위원으로 모두 해결할 거예요. 단위원으로. 그림을 통해서 모두 해결하겠다. 첫 번째,
사인, 코사인, 탄젠트, 코사인, 사인, 탄젠트의 2파이 플러스 세타입니다. 이미 알고 있죠? 2파이 플러스 세타. 언제 배웠어요? 우리 호도법. 일반각 할 때. 일반각 할 때 360도 플러스 얼마로 모든 각들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세타로 일반각. 그 같은 동격을 나타내는 다른 각들을 얘기해 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파이 플러스 세타도 한 바퀴 돌고 나서 온 세타, 같은 동경을 표시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코사인 세타와 같고 사인 세타와 같고 탄젠트 세타와 같을 수밖에 없다. x좌표 같은 동경, 한 바퀴 돌아서 온 동경이 나타내는 x좌표, y좌표, 기울기 전부 같을 수밖에 없네요. 두 번째, 파이 플러스 세타입니다.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파이 플러스 세타입니다. 세타에서 파이만큼 움직여야 돼. 세타에서 파이만큼, 여기서 파이만큼 움직인다 생각해도 되지만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파이만큼 먼저 움직이고 파이만큼 먼저 180도 움직이고 거기서 세타만큼 더 움직였다 생각해도 되겠다. 여기서 이 호의 길이가 파이고 거기에서 세타만큼 더 움직였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P 프라임이라고 불러보면요, 이 P 프라임은 이렇게 찍어볼 수 있겠죠. 그럼 이 P 프라임의 위치가 앞서서도 한번 비슷한 걸 봤었어요. 원래 P가 점 P가 그리는 직각삼각형과 P 프라임이 그리는 직각삼각형,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되겠다. 이거 그대로 모양만 뒤집어 넣으면 똑같은 삼각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x좌표가 반대가 되겠고요, y좌표도 아래로 반대가 되겠고, x좌표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y좌표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겠고, 둘 다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탄젠트 세타는 그대로 라고 할 수도 있고, 같은 직선상에 위치하니까 탄젠트는 변하지 않는다, 기울기는 그대로구나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합동인 삼각형의 대칭 이동,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원점 대칭이에요. x좌표, y좌표 전부 반대로 갔고요, 기울기는 여전했습니다. 단위 원을 그려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다음, 파이 빼기 세타, 파이 빼기 세타. 대칭 이동? 똑같은 세타니까 뭔가 대칭 이동된 애가 생기지 않을까? 파이가 이만큼이고요, 거기서 빼기 세타라는 건 우리 진행 방향, 반시계 방향에서 거꾸로 빼기 세타, 반대로 올라와야겠다, 이만큼 세타를. 그래서 그때 좌표 P에서 동경, 그럼 중심각이 여기도 세타가 되겠네요. 이 삼각형 역시 중심각이 같으니까 x좌표, y좌표 둘이 부호만 반대인 합동인 직각삼각형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y축 대칭이니까 x의 좌표, 코사인의 값은 그대로 마이너스가 되고요, 사인의 값, y축 대칭이니까 사인의 값은 그대로 불변이고요, 기울기 x 좌표만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이 기울기는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른 두 개의 기울기 직선이 나오겠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보면요,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사인 마이너스 세타,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마이너스 세타라는 건 우리 진행 방향이 반대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죠. 진행 방향이 원래 반시계 방향이 기본이고요, 반대로 이동한다. 세타가 이만큼 반대로 오면 되겠네요. 그러면 호의 길이 역시 이쪽으로 마이너스 세타 움직이는 거죠. 그때
이 두 동경 OP와 OP 프라임 P 다시는 어떤 관계인가요? X축의 좌표는 같고요. Y축의 좌표가 크기는 같고 서로 부호가 반대구나. 너를 X, Y라고 한다면 너는 X, 마이너스 Y겠구나. 무슨 축 대칭? 위아래의 X축 대칭이 되네요. X축 대칭. 그래서 X좌표 코사인은 그대로, 사인은 마이너스 사인, 기울기 탄젠트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만 바뀌었어요. X좌표는 그대로고 Y좌표만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합동인 삼각형이 이번에는 위아래로 생겼다. 다음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예요.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사인과 코사인이 바뀌니 어쩌니 공식 외울 때 조금 신경을 쓰셨을 텐데, 그림으로 설명하면 전혀 헷갈릴 게 없구나. 그대로 똑같은 원리대로 설명 가능한 겁니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요. 2분의 파이만큼 90도 2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하고 거기에서 거꾸로 세타만큼 다시 와야겠죠? 거꾸로 세타만큼. 그랬을 때의 점 P 프라임은 이렇게 되겠고 중심각이 세타. 같은 크기만큼 반대로 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두 점은 가운데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네요. y는 x에 대해 대칭. 그러면 우리 y는 x에 대하여 대칭, 역함수 관계라고 하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얘가 x, y라고 하면 그 y는 x에 대해 대칭인 p 프라임은 y, x로 바뀌었던 거 알고 있는 거죠. 이미 우리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할 때도 y는 x, 역함수 관계에 대한 대칭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점 P의 x 값이 이제는 P 프라임의 y 값이 되고요. 원래 점 P의 y 값, 높이가 이제는 새로운 점 P 프라임의 x 값이 되겠네요. 그림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x와 y가 서로 반대가 되는군요. 우리 부호는 어때요? x값, y값 모두 전부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양수죠. 그러니까 코사인은 사인 세타로,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로, 탄젠트는 기울기는 둘이 바뀌었으니까 원래는 x분의 y, 코사인분의 사인인 탄젠트인데 코사인과 사인의 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탄젠트의 역수가 되겠습니다. 탄젠트 세타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 생겼습니다. 거꾸로 이만큼 오면 합동인 삼각형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직접 해보시고, 마지막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 경우가 대칭이 안 나와요. 우리 앞에서 원점 대칭, y축 대칭, x축 대칭, y는 x에 대한 대칭까지 지금 같은 삼각형이 대칭 이동하는, 같은 점이 대칭 이동하는 경우를 다 살펴봤는데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하게 되면 대칭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면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냥 대칭 이동이 아니다 일 뿐이지, 대칭 이동이 아니다 뭐 대칭 써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기억하기는 조금 까다로울 뿐이지만 직접 따라 해봤을 때, 그림 그려봤을 때 한눈에 이해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외우기는 조금 까다로워졌지만 우리 어차피 안 외우기로 했잖아. 그렇죠? 공식은 필요 없다. 그려보기로 했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더라도 한 번만 따라해 보시면 너도 당연한 거구나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요. 2분의 파이 이만큼 움직여주고 거기에서 플러스 세타, 원래 진행 방향으로 세타만큼 다시 움직여주면 되네요. 그래서 이때 점을 P 프라임 써주고
그때 중심각이 세타가 되겠다. 삼각형을 그리는 겁니다. 직각삼각형. 원래 점 P의 X값, 원래 점 P의 Y값이 지금 어떻게 이동했는지, 회전 이동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90도만큼 2분의 파이만큼 그대로 이렇게 회전한 겁니다. 제가 이 X축을 잡고 위로 이렇게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면 이 Y값, 파란색이 이제는 P'의 X값으로, P의 X값이 이제는 P'의 Y값으로, X, Y가 변환됐구나, 서로 교환된 거는 여전하지만 이번에는 X값이 왼쪽으로 2, 4분면으로 음수가 됐구나 의 차이만 있겠네요. 코사인 X값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겠고요. 사인은 여전히 양수예요. 그 대신 코사인 값으로 바뀌었다. 원래의 X값이 Y값이 되었다. 탄젠트는 위아래 바뀌었고 부호가 반대니까 다시 한번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분의 1 계산할 수도 있고요. 기하적으로 제가 여기를 잡고 이렇게 올렸어요. 딱 90도 이동. 이 둘 사이의 각이 직각이니까 이 두 직선의 기울기 서로 수직입니다. 수직인 두 직선 기울기 M1과 M2를 곱하면 그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 너의 기울기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탄젠트 세타랑 누구랑 곱해야 마이너스 1이 되느냐?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분의 1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대칭 이동이 아니더라도 우리 회전 이동 간단하게 고개 살짝 돌려서 봐도 되겠고요. X값, Y값 변한다. 부호가 2, 4분면이니까 X값은 어떻고 Y값은 어떻다. 삼각형 그려가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삼각함수 성질들까지 확인을 했고요. 공식이 아니라 우리 단위원을 통해서 모두 단위원을 통해 해결한다.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 정리도 딱 한 가지입니다. 결국 모두 단위원 직접 그려서 단위원으로 해결을 해본 사람만이 우리 고난도 문제, 삼각함수에 적용된 기하적 원리, 대칭이동, 회전이동, 평행이동, 대칭이동, 회전이동의 원리, 기하적 원리, 합동의 원리, 닮음의 원리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단위원으로 해결한다. 여기까지입니다.